네.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다시금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시차가 있어서 아직 제 유튜브로는 올라오지를 않네요. 왜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겠죠? 되는 거 맞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 보이시죠? 아직 어, 영분 한 분도 안 들어있습니다. 어, 들어오고 계십니까? 들어오고 계세요? 왜 안 뜨지? 제 거에는 그냥 고민정 TV 쳐서 들어왔는데 안 뜨네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많이 심란하시고 울적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틈나는 때마다 부디 이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있고 정말 영원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3단계까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지금의 코로나 금방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발의했던 법안들이 좀 있었는데 설명을 한 번도 못 드리고 넘어가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짧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저의 2호 법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호 법안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동학대 방지법. 이 아동학대 방지법을 위해서 꽤나 많은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박홍근, 윤영찬, 신현영, 한준호, 김주영, 윤준병, 이용빈, 고영인, 김상희, 이영석, 최종윤, 이수진, 김승원, 권칠승, 홍정민, 이규민, 이모선, 최혜영, 서영석, 이탄희 의원 등 21분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셔서 제가 대표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을 공유하라 라는 어떤 차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뭐냐면 최근에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목에 쇠사슬을 이렇게 묶여 있었던 그런 소녀가 베란다를 탈출하는 그런 뉴스 또한 우리들 귓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이 엄마다 보니까는 더 관심이 가고 반드시 근절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문가들도 좀 만나고요. 현장에 가서 현장 목소리도 좀 들으면서 어떤 법안들을 개정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하면 바로 시스템은 다 있는데 그 좋은 시스템들이 공유가 안 돼서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예방과 사후 관리를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법 개정,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만든 시스템인데요. 그야말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례 관리들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경찰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아동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 시스템을 통해 아동 학대 사례도 좀 살펴보고 그 사건 이후에 사례 관리들도 해 나가고 있고 그야말로 학대받는 아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고 그 다음에 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야말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례 관리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이전에 아동학대가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예방과 사후 관리가 같이 가야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학대로 가기 전에 발견해내서 학대로 가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된다. 학대가 되고 나서 처벌하고 이런 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흡한데 그거를 아이들을 정말로 학대받지 않게 하려면 학대 안 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과 사후 관리를 함께 통합할 수 있게끔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바로 지자체 아동 담당 공무원들만 볼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이라든지 아보전, 그야말로 아동학대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공유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학대를 근절시켜야 된다 해서 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학대 부모와 아이의 분리입니다. 학대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출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학대 사실을 발견하고 아이를 분리해내야 되는데 때로는 이미 학대가 끝난 이후에 이제 현장을 가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가 제가 학대 당했습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분리가 가능하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학대를 한 부모와 학대를 당한 아이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신설한 조항입니다. 뭐냐면 그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기관에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학대 현장이 2번 이상 발견됐을 시에는 즉시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법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은 학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러한 뉴스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글쎄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처럼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더 많이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마치 저 뉴스 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인 것만 같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고통의 정도가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차이라고 할까요? 하물며 경험하지 않은 아이가 없는 혹은 뭐 결혼도 하지 않은 이런 분들도 학대 아동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 이제 국회의원이 있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뛰면서 의견들을 받아 안아서 만든 법안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지금 유튜브로 한 122분께서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다들 잘 계시죠? 그 다음 이제 3호 법안을 소개하기 전에 짤막하게 여러분들 글 올려주신 거를 좀 보면요. 강영무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성님, 고민정 의원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셨는데 사실은 8월 초에는 휴가를 가려고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휴가 갑니다 하고 떠났는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냥 다 취소하고 저희 지역 그 수해 혹시 난 데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때 충북 음성이었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그래서 단 하루도 휴가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해 복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국회 9월에 있을 정기국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가 서울 특히나 급속도로 번지면서 저도 굉장히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 사무실인 국햄도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고 아주 필수 인원들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클래스도 화상으로 줌을 통해서만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 수업은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라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네, 배성락님, 할매라서 기억이 깜빡깜빡하지만 이 할매도 열심히 응원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늘 그래요. 법이라는 게 법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법에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약속을 법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안전망이 구멍이 났다는 게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둔다면 그건 직무유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매일같이 자료 보고 연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제가 또 나온다고 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불시에 그냥 혼자 와요, 사무실에. 그러면은 그냥 혼자 자료도 좀 보고 신문도 보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법 개정에 필요한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께서 내신 법 개정 사안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산자위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위 구성이 돼서 저는 산업부 법안 소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청원 소위에도 겸임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산업부 관련된 법안들은 제가 더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김님은 고캠 언제 재오픈하나요? 하셨는데 제 마음이야 굴뚝 같죠. 당장이라도 그 사무실 오픈해서 많은 분들 같이 떠들썩하게 잔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지금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코로나 방역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슴이 아프지만 저희 고캠은 잠정 폐쇄를 한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으면 일단 서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 코로나를 방역에 성공해내기 위해선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만에 하나 저부터 구멍이 뚫려버리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제가 막을 수 있는 최선은 다해보자 해서 조치를 취한 거니까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금방 또 코로나를 극복해내고 코로나가 코리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탕화면님은 웰컴 투 고민정TV 어서 들어오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뜸했는데 막 그동안은요 정말 그 법안 살펴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 박시영 TV를 나갔다가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민정 TV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거기를 통해서 소통하자고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 좀 반성도 했고요. 그리고 마침 냈던 법안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정 의원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국회의원이라면 입법을 하는 게 지당하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겸사겸사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렇게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요 지역에 가 있는 직원들 혹은 재택에 가 있는 직원들 뭐 휴가 가 있는 직원들 저 다 포함해서 줌으로 가끔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그런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 있는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짠! 바로 3호 법안입니다. 3호 법안이 뭐냐 하면 줄여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여기에는 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도 꽤나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발의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의사를 여쭸던 건 아니고요. 보시면
이런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윤영덕, 홍정민, 최혜영, 오영환, 이수진, 이재정, 또 비례 이수진, 이무경, 권인수, 김상희, 한정혜, 김종민, 백혜련 의원 등 14분께서 아이고 제 핸드폰이 14분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셔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최근에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굉장히 무섭게 성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 분노하시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심각성을 아주 제대로 꿰뚫어 보시고 계신 국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N번방이라는 존재를 이번에 알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 성폭력 범죄 판단을 위해서 법률에 명시된 그 단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시도를 해봤는데 뭐냐 하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수치심.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현행법에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에 있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이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근데 이 성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만약에 여성분들은 아마 그게 더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아마 이해도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은데 누군가가 성추행을 했다고 쳐요. 그럼 누군가가 뭐 제 엉덩이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느꼈을 감정이 부끄러움의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굉장한 불쾌감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캐나다에서 잠시 그 어학연수를 갔을 때 버스를 탔는데 학생이었죠. 근데 그 버스 안에서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너무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순간 안 되는 영어가 막 튀어나오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막 뛰어서 이제 달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더 심각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거는 수치심이 아니고요. 진짜 불쾌감이고 짜증스러움이고 화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법률에 이렇게 수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건 저도 이제 몰랐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글쎄요, 성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까지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법안을 통해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더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이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조사를 받으면 당신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같아도요. 그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에서의 그 일도 다시 떠올려 보면 내가 수치심을 느꼈던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는 수치심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그것도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분노했고 굉장히 화가 났고 불쾌한 그런 감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수치심 아니죠.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 성평등 언어들이 법 안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법률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되거나 최근에 제정된 법안들은 좀 그럴 확률이 적지만 옛날 단어들 혹은 그 지금의 감수성과는 다른 잘못된 전근대적인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법률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제보를 주셔도 좋습니다. 제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 혹은 유튜브도 좋고요. 저에게 DM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못 드리면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설명이라도 꼭 드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제가 나섰으니까 앞으로도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또 꽤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김대진님, 불쾌감이 맞는 단어인 듯 합니다. 역시 꼼꼼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예, 화나고 배성당님, 아까 이제 그분이셨죠? 화나고 짜증나는 게 맞다라는 말씀 하셨고, 그리고 루나 G님, 수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불쾌감이 불쑥불쑥 괴롭힌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고쳐야 될 법안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겠죠. 지금 제가 아는 제 주위에 있는 의원님들도 거의 뭐 주말도 없이 나와가지고 이거 법안 살펴보느라고 되게 바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실 의원들 응원해 주실 때라기보다는 국민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은 때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거리 두기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마스크도 쓰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마스크에다가 아예 끈을 달았어요. 누구가 선물을 줘서 받았는데 이게 있으니까 정말 편하긴 하더라고요. 늘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으면 마스크를 밥 먹을 때는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가지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럴 우려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당분간은 늘 자기 전까지는 이 마스크를 옆에다가 끼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핸드폰이 없으면 막 되게 허전하고 빨리 집에 가서 가져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스크 착용도 꼭 그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날 때 되니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180분께서 들어오셨어요. JHYI님 아이디어 좋네요 하셨고 두승지객님은 박시영TV에서 뵀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은이님도 다 같은 마음이니 의원님 힘내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민형김님은 KF94 쓰지 마시고 KF80 마스크 쓰시라고. 저는 그냥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다 씁니다. 뭐 이것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얇은 것들도 있고 한데 뭐 어쨌든 이 비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은요 거의 만나는 사람을 아주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보좌진 직원들하고 우리 가족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말고는 거의 이제 만남을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나로 인해서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전파가 될까 그게 좀 두려워서 좀 모든 것들을 지금 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과 좀 자주자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당황하셨죠? 예, 다음부터는 예고를 좀 드리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도 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법안 예고해드리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꽤나 법안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것도 곧 이제 발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또 와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끝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은 활짝 밝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